자, 그 다음 111페이지로 가시고, 자, 이제 태어난 이 법인은 사람이 되었다. 그래서 정상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도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 못된 짓 하면은 책임도 져야 된다. 아셨죠? 자, 그래서 불법행위의 책임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게 될 것이다. 자, 그런데 법인은 어떤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법인이 잘못한 게 될까라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. 아셨죠? 자, 태어난 그 법인은 어떻게 했을 때 법인이 직접 나쁜 짓 했네 가 될까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. 그 이유는 실제 행위자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. 됐죠? 자, 그래서 자, 예컨대 태어난 이 법인 이름이 A법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A법인이 예컨대 C라고 하는 제3자한테 직접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법인 자체가 나쁜 짓 했네라고 얘기를 한다. 아셨죠? 자, 여기에 대해 우리 민법 제35조 규정은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을 두고 있어요. 첫 번째, 실제 법인은 움직였을 리는 없고 행위자는 자연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.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의 내부 구성을 우리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. 신체 기관. 그죠? 자, 법인의 기관 중에 이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, 즉 브레인이 하는 행위일 때, 아셨죠? 그때 법인이 나쁜 짓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. 그리고 실제 이 대표기관 이름을 예컨대 갑이라고 했을 때 갑이 C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는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했을 때 법인이 나쁜 짓 했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, 이 대표기관이 그냥 술 마시고 자기가 그냥 집에서 넋두리를 좀 했었다, 아니면 사고를 쳤었다, 여기까지 법인이 잘못했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때 한 행위 자체는 직무 관련 행위여야 됩니다. 아셨죠? 자, 그 다음에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그로서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된다. 됐죠? 자, 그래서 첫 번째 요건, 한 행위자는 대표기관일 것. 두 번째, 행위의 종류는 직무 관련 행위를 했어야 될 것. 그 다음에 세 번째, 그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야 된다. 그렇다면 이때 손해를 입은 피해자 C는 법인 자체가 나쁜 짓을 나한테 했네 라고 해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됐죠? 자, 그렇게 됩니다. 문제는 자, 그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 관련된 행위인지 아닌지 이건 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돼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자, 이게 내가 거기 사무집행하다 보니까 이랬어요 라고 하는 요 이야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와 관련됐을 때, 자,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어느 법인의 대표기관이 예컨대 기타 다른 컴퓨터 판매업자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명함 보여주면서 컴퓨터 좀 삽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. 그런데 그렇게 사면 좀 싸게 사니까 회사가 사는 거라면 일반 자연인이 살 때보다는. 그래서 상대방 당사 씨 입장에서는 이게 회사 물품 납품용으로 들어가는구나, 거래토 두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팔았었다. 그랬더니 컴퓨터만 들고 돈은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 안 주고 도망가 버리더라 등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, 자, 그때 이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된 행위란 것인지,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그랬는지 봤더니 싸게 살 수 있다, 혹은 자기 자식 주려고. 아셨죠? 자, 이와 같은 내부 주관적 사정까지를 고려해서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느냐, 이게 문제가 돼요. 그런데 직무 관련 행위 입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. 됐죠? 여기 사장님이라는 분이 오셨네? 그리고 법인 정도면 컴퓨터 구매 등 할 수 있겠죠? 그러니 직무 관련인지 아닌지 여부도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. 아셨죠? 이것을 우리는 외형 내지 객관주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. 주의 잘 안 쓰셔도 상관없고요. 아셨죠?
아니면 이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외형 이론 아니면 객관 이론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고요. 자, 그래서 이와 같이 판단을 하는데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. 아무리 이 정도면은 뭐 그런 법인도 이런 거 하지 뭐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버젓이 그 상대방 당사 C가 갑한테 물어봤었다. 왜 사시려고요? 아니 우리 자식 좀 줄 건데 법인 명의로 사면 좀 싼 거 같아가지고 우리 그렇게 이제 뭐 안면이나 좀 일단 터둡시다. 됐습니까? 그래서 이미 3자가 자 이것이 직무 관련 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혹은 중과실로 모른 경우 아셨죠? 이때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은 부정이 될 수가 있어요. 됐죠? 자, 그 정도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첫 번째 요건입니다. 그러면 대표기관은 누구냐? 원래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일단 법인의 대표기관은 첫 번째 이사, 그 다음에 임시이사, 그 다음에 특별대리인이라는 사람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청산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배우시게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사 직무대행자라는 사람을 배우시게 돼요. 아셨죠? 자, 그래서 통상 우리 민법 법인 파트에서의 법인의 대표기관은 이 임특청행이라고 통상 암기를 합니다. 아셨죠? 자, 그런데 이때 대표기관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. 저 직위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무조건 대표기관이다,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일단 법인의 대표기관으로 분류하는 자 중에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이사는 이사라고 해도요, 머릿수만 맞춘 이사가 있어요. 회사가 급하다 보니까. 아셨죠?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. 그 법인 내부에서는. 아셨죠? 즉, 일단 이사이어도 명목상 이사, 내지 대표권이 없는 이사. 이미 너무나 분명한 경우에는 35조 제1항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. 아셨죠? 그리고 두 번째, 이사가 아니에요.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 사람은 여기에 포함됩니다. 됐죠? 자, 게다가 우리 판례는 이 이외에도 자, 노동조합이 있었고 이 노동조합에서 이번에 파업 결의를 했었는데 불법 파업을 만약에 결의하기로 했었다. 자, 그랬을 때 이 불법 파업을 주도했었던 간부들이 만약에 그 행위를 했었다. 그래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다. 라고 했을 때 이때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자체도 피고가 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행위자가 간부 정도밖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아셨죠? 대표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태는 아니어도 그래도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. 아셨죠? 자, 바로 요 세 가지가 시험 문제라는 소리예요. 아셨죠? 그리고 요 부분이다. 됐죠? 자, 여기까지 요건이 완성이 되면 상대방 당사자 C는 A라고 하는 법인 자체에 민법 제35조 제1항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. 됐죠? 그런데 C한테 잘못을 한 사람은 또 누가 있죠? 실제 갑이요. 실제 행위자는 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? 따라서 C는 그 이외에 갑은 또 자신에게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갑한테도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 아셨죠? 그렇다면 자기에게 지금 한 가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채무자가 둘이 되는 거죠.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둘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C와 그 다음에 A 법인과 그 다음에 갑.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의 책임관계는 부진적 연대 책임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아셨죠? 자, 거기까지 확인해 두시고 규정 이제 111페이지 한번 들어봅시다.